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AI를 위한 품질 관리 조직과 프로세스 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챗GPT한테 이것저것 자료를 주고 제가 생각한 것을 추가해가지고 문서를 완성했는데요. 여기엔 뭐 기본적인 뭐 품질 관리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AI를 도입했을 때의 컨셉 드리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챗GPT를 통해서 이제 만든 문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론으로는 이제 그 뭐 통합 품질 관리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국 기존의 품질 관리 조직이 회사에도 있는데 굳이 그거 없이 또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냐?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AI가 도입되면 더 어렵고 힘든 그리고 더 이제 고도화된 품질 관리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품질 관리를 하던 그런 프로세스에 더해서 AI에 대한 품질 관리 조직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 조직을 통해서 AI를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직 뭐 생각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죠. 지금 이제 기업에서는 AI를 도입을 할까 말까. AI를 도입하면 뭐가 주어지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돈은 엄청나게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남들은 다 한다고 하니까 해보면 좋을까? 잘 모르겠네. 뭐 이런 단계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언젠가는 이 AI를 뭐 어떤 조직이든지 다 써야 되는 상황은 처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 그 직장인의 입장에서 일을 빨리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결국은 이제 챗 GPT든 제미나이든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써보면 그 기존에 제가 하던 일에 최소한 3배, 최대 길게 잡으면 뭐 5배에서 10배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돈을 한 3만 원 정도 내고 쓰고 있지만 그렇게 안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 편하고 품질도 좋고 생산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알아서 개인이 그 직장인들이 알아서 AI를 쓰게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다 이게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또, 또 못하게 말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언젠가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뭐 몇 년 후에를 대비해서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AI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어느 조직이 이 AI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도입이나 아니면 기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컨설팅 회사도 뭐 있고 이렇겠지만 결국은 회사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한 내부 조직이 갖춰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획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구소도 있을 수 있고, 뭐 IT 운영 조직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AI는 제 생각에는 품질 관리 조직이 전담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AI의 가장 큰 문제는 AI 자체보다도 데이터 품질이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 품질이 형편없으면 아무리 좋은 툴을 갖다 줘도 AI의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AI의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기획도 있고 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IT 조직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잘 운영된다 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결국은 품질 조직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못되는 순간 그 AI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AI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 관리를 하겠다면 기존 품질 조직은 무슨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품질 조직이 업그레이드돼서 AI까지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는 조직에서 품질 관리를 안 해본 게 아니란 거죠. 뭐 제조업 같으면은 뭐 SQC도 해봤을 거고 일반 기업체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식스시그마 같은 뭐 품질 개선 활동도 해봤을 것이고 뭐 IT 운영 조직 같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개발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그 조직이 또 새롭게 AI를 이렇게 뭐 관리한다 이거보다는 기존의 조직이 자신이 하던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해서 데이터 품질까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델 품질도 관리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 품질입니다. 이 데이터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리고 원하는 그 품질을 가진 데이터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그 문제가 좌우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ERP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정형화된 문서 그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비정형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센서 데이터 들어온다든지 이미지로 해가지고 뭐 찍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뭐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의 범위가 기존의 품질 조직 하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 조직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 AI 모델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셉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 기본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성능 저하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럴 때마다 모델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델 업그레이드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의 일관성, 데이터를 대하는 개념의 일관성이 중요하겠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의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A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한 달이나 1년 지나서 개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A라고 분류했던 게 A-로 분류가 바뀝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면 정답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 AI 모델은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 또 이 떨어질 때 필요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모델 업그레이드가 잘 된 MLOps를 도입해도 AI 모델은 원하는 성능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두 번째 그렇게 모델의 성능 올려도 이전의 결과 일관성 있게 대답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AI 모델의 성능 저하를 어떻게 미리 감지를 하고 또 모델이 업그레이드 했을 때 과연 이전의 결과와 얼마나 다른지 테스트도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 조직이 굉장한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기존에 하던 품질 관리가 별도냐? 그게 아니라 하던 일과 플러스 알파를 해서 통합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조직으로 가져가는 건 맞지가 않고 제 생각에는 품질 관리 조직이 이런 일까지 전담해서 하는 게 맞겠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AI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데이터 자체 품질 관리지 모델 자체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바깥에 인풋과 아웃풋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모델이 뭐 파라미터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는 AI를 다루는 전문 업체에서 해줄 것이고 우리는 그 들어가는 입력과 최종 결과 이 앞과 뒤에만 정확하게 통제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품질관리 조직이 할 일이기 때문에 품질관리 조직에서 AI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데이터의 품질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던 점사적 품질관리 체계가 오히려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더 고도화되고 더 탄탄해지지 않으면 이 AI가 도입됐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해야 될 일은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데이터의 품질 관리, 모델의 품질 관리, 통합적인 품질 관리, 그러니까 모델과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라든지 심지어는 이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앞단에 그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를 치면은 뭐 카메라의 각도가 틀어졌다든지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했다든지 뭐 기계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든지 그동안 했던 일해왔던 조직이 개편되면서 갑자기 일하는 방향이 틀어졌다든지 이런 프로세스적인 측면이나 회사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이제 AI의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품질 관리에 더해서 전사적으로 AI와 기존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합해서 일관되게 관리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다음에 조직 구성은 뭐 이렇게 뭐 하는 일들이 그 표준 만들고 품질 담당하고 뭐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겠고 해야 될 일들은 뭐 모니터링하고 이상 대응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 SQC 기법으로 써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준선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그 기준선에 떨어지는지 뭐 이런 걸 드리프트를 탐지하고 그거를 관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트롤 차트를 써서 이상치를 탐지하고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QC에서 쓰고 있던 품질 관리 체계와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특성 요인들라든지 이상 탐지를 한다든지 뭐 공정 능력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예전에 식스 시그마라든지 품질 관리 개선 활동에서 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금은 이런 식스 시그마나 그 품질 관리가 예전엔 제조업체에서만 문제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무적인 문서만 다루는 일반 회사에서도 모델의 품질이 떨어지는 순간 그 요인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쓰던 이런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일반 사무 그 직에서도 이제부터는 제조업하듯이 들어가줘야 제대로 이제 품질 관리가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 활동을 해야 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AI가 도입되면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LA나 SLM을 가지고 다뤘던 것처럼 이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기준 설정을 할 것이고 서비스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IT 서비스의 그 중단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SLA를 그 설정하면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품질 자체가 디그레이션에서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냥 응답이 서비스의 응답 시간이 1초에서 갑자기 뭐 30분 정도나 2시간 정도 중단됐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 자체 품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품질 기준은 그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은 그냥 초기 단계지만 만약에 이제 몇 년 지나서 AI 서비스를 어느 전문 회사에서 도입을 주고 그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 이 SLA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SLA를 설정해 놓고 이제 관리를 운영 관리 활동 들어갈 때는 이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응답 시간이 스탑돼 가지고 이제 갑자기 시스템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고 있냐. 이런 것을 탐지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이런 품질 관리 활동이나 그 모니터링 대시보드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거를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 뭐 그런 얘기죠. 예, 뭐 그런 얘기고, 예. 그 간단하게 이제 챗GPT를 통해서 기존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와 AI를 도입했을 때의 품질 관리를 통합해서 그 새롭게 이제 문서를 만들어 보자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컨셉 드리프트라고 해서 AI 모델의 성능이 점점 저하되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조직이 어떻게 그 체계를 잡고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문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읽어보시면 뭐 크게 그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뭐 품질 관리에 그냥 조금 AI가 들어간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워지는 거는 여기에 데이터 품질 관리가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지만 과연 실제적인 문제에서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그리고 과연 제조업체에서 그 공장 그 품질 관리를 하듯이 과연 이렇게 사무직에서도 이런 식의 식스시그마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개선 활동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 강력한 품질 관리 활동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정도의 능력이 그 사무직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 있는가? 능력이 되는가? 등등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이미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해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면 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AI 품질에 대한 지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지만 뭐 그건 세부적인 문제고 전체 활동에서 기존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리고 더 많은 역할이 이제 품질 관리팀에게 이제 부여될 것이다라는 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